이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비전 선포 대회를 이제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뒤에는 이제 대선 후보 3분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사회복지 비전 선포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선포대회 이제 귀빈들 입장하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정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빈들 입장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좀 먼저 입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적절히 소개해 주시고. 두 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다 오시면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거예요. 거기. 근데 여기 딱 입구로 들어오신 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피켓이 있을 겁니다. 오늘 슬로건이죠. 우리의 희망, 복지 강국이라는 피켓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 같이 사진을 찍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힘껏 위로,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실까요? 우리의 희망, 복지 강국 할 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각각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저쪽 편은 복지 강국이고요. 가운데는 또 우리의 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는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하셨습니다. 네. 사회 단체장들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환담 나누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인사 나누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 앵커에서 삶의 앵커로 변신해서 사회복지인들과 함께 발맞춰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행사장에는 수많은 사회복지인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줌을 통해서도 많은 사회복지인들이 이 행사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습니다. birth, 탄생과 죽음, death 사이에 수없이 많은 C, 초이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그동안 든든한 버시자, 동행자가 돼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희망, 복지 강국. 우리의 바람도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손을 잡은 이유도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희망 복지 강국. 제가 선창으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지 강국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비전 선포 대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로 모여졌고 그 비전들을 하나의 아젠다로 담았습니다. 그 아젠다를 발표하는 자리, 그 아젠다를 우리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을 하고 대선 후보들이 그 이야기에 화답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젠다 발표에 이어서 우리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후보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어떤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전 선포 대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강선경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였습니다. 복지강국 대한민국의 희망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사회복지계의 염원을 담아 외칩니다.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 그 위대한 기회를 선언합니다. 네, 강성경 이사장님이 힘차게 개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김정호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잔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과 상식, 요즘 또 윤석열이 형으로 통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신 윤석열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의사 가운이 흠뻑 젖었던 거 기억하시죠? 국민의당 대선 후보이신 안철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도 같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간사님을 맡고 계신 김성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신 남인순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큰 힘을 써주셨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인이라 부릅니다. 이종성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또 보건복지위원이신 서정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대회를 하는 공동주관 3사와 언론사 대표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미디어그룹 심상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간 언론사인 시사저널 권대우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동주간 언론사인 팩트경제신문 정경민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계 어른이시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 최창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별이 5개입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약자를 대변하시고 노동계를 늘 대변해 오신 대선 후보, 정의당 대선 후보이신 심상정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신 김봉수 신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 많은 내빈이 가신 관계로 다음은 종교협의회 제가 일괄적으로 먼저 호명을 해드리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회장 보인스님,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총무이신 오상열 목사님,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신 유형진 교무님, 한국기도회 장로회 선교사업국신 이길수 목사님,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성우 신부님, 구세군 대한본영 사회복지부 부장 강석진 사관님, 대한불교 진각종 진각복지재단의 원혜성 스님,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 성혜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 전 보건복지 장관이시고 자광재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성희 목사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셨습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 우리 공동회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정서광, 한국사회복지공제이사장 강성경, 한국노숙인복지실협회 회장 정재욱,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회장 박노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협의회 회장 박영탁,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최은미, 한국장애인직업세살협회 회장 최종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양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최장선,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회장 하정두,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박미옥,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심춘덕, 한국한부모가정복지시설협회 회장 임은희, 서울시 사회복지협회 회장 김현훈, 한국장애인복지협회 부회장 박상호, 이상 우리 한단협 회장님들 함께 일으켜서 내빈들과 우리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여나 내빈 소개에 빠진 분이 있다면 시간 관계상 양해를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호 상임대표님의 내빈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단체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복지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우리 대선 후보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복지강국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고와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단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향한 다양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적 소용돌이와 국민 욕구의 다양화가 사회복지 영역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복지협회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시대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를 진행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하며 푸드뱅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바람이 사회복지 지도를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큰 협의회가 모였습니다. 복지 강국, 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해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복지의 그림은 사회의 욕구에 의해 퍼즐처럼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완성된 그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희망, 복지 강국. 우리의 선택, 복지 강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력한 옹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서 뭉쳤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목 회장님의 대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열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복지 현장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과 분배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큰 풍랑을 만난 선박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안정시켜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와 경제 그리고 ICT 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 이른바 웰페어노믹스가 그 해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웰페어노믹스는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경제적 복지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 혁신을 구현하고 새로운 경영 기법으로 경제적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민과 관이 협치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확립을 해서 모두 함께 만들고 또 누리는 복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이 그 핵심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부 총리를 겸임해서 보건과 복지, 노동과 환경 정책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국민 어느 한 사람도 인생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비전 선포대회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의 대회사를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최창원 회장님의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최창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 그리고 심상정 대통령 후보님,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각 정당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를 우리가 열게 된 취지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어느 정도로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은 많은 곳에 가서 공약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 얼굴을 비치시지만 과연 이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 있는 이 사회복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계 사회복지는 저희들 10개 종단이 모여서 복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일관적으로 정책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직고용제를 하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그 어떤 발표에 그리고 6개월 동안 유예 기간도 줬을까 했지만 저희들이 아니면은 국가에서 다 해라, 우리 10개 종단에서는 다 내놓겠다 하는 필사의 결의로 이것을 제지를 했습니다. 또 지금 어떠한 세금을 또 시설에 미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정말로 힘든데 어떤 세금까지 내면서까지 복지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 종교계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종교계의 끊임없는 지원을 통해서 한국의 복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6.25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서 기하여 허덕이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숱한 지원을 해준 것이 사회복지계입니다. 지금 이제 전부 고령화가 되어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 노령층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과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대통령 후보님들 부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꼭 정책을 세울 때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단체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동떨어진 정책, 무슨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꼭 해주셔서 사회복지 이 정책이 바르게 가는 이러한 일들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해서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신 대통령 후보님들, 그리고 우리 일선에서 정말로 지금도 사회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최창환 회장님의 대회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태엽 상임대표님의 대회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 대장을 맡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권태엽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사회복지인 여러분, 정말 오늘 기쁜 날입니다. 사회복지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날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복지를 선도하시는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복지를 책임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각 전문 분야에서 본인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모여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실수가 있다고 처벌과 규제를 앞세우는 규제복지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감시하고 내부 고발해서 상금 주는 그런 고발복지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를 앞세우는 보건복지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인간미가 살아넘치는 그런 희망이 넘치는 복지 강국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인 여러분, 20대 대통령의 선택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은 복지 대통령이 탄생되어야만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귀에는 그런 대통령 후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미래를 찾는 날입니다. 미래를 찾아서 희망찬 복지 강국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줌 화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회복지인 모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복지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함께 복지 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태엽 상임대표님의 힘있는 대회사까지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함성이 들리십니까? 이 현장에서도 함성이 있지만 줌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복지인들의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포개고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번 대회 취지문을
낭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민의 복지권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의를 밝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취지문 낭독은 김봉술 부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 선포 취지문.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삶의 전망들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들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연대적이고 공정한 사회라는 비전을 따르고자 한다. 특히 사회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한다. 우리 사회는 가족 구조의 변화, 사회적 부양과 돌봄의 사회적 의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불합리한 시설 규제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의 현장의 낙후된 노동 근로 환경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품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신분 보장과 존중에 관하여 사회복지 사업법과 관련 지침들의 근본적인 개정을 통해서 정상화와 개혁을 요청하고자 한다. 우리는 선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한다. 우리는 땅, 집, 일자리를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세상과 사회복지를 열망하고 형제와 사회적 우애의 새로운 꿈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미래적 리더를 선출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평화와 행복의 미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체적 형제애와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문적, 윤리적,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에 선포한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10대 사회복지 아젠다를 발표하며 구현하고자 한다. 2021년 12월 10일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일동. 고맙습니다. 김봉술 부회장님의 취지문 낭독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비전 선포대회를 앞두고 정말 심오한 협의와 노력 끝에 10대 아젠다를 만들었습니다. 10대 아젠다, 사회복지계의 10대 아젠다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경과로 이 10대 아젠다가 나왔고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경과보고는 정서광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10대 아젠다 경과보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정책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정책기획단을 발족하였고 각 직능단체의 사무총장급을 실무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실행위원회를 15회 개최하였고 10회에 걸친 상임공동대표회의와 8회에 걸친 공동대표회의를 거쳐 아젠다를 도출하였고 오늘 행사에 대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아젠다 및 비전 선포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아젠다 도출 및 행사 준비를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세계 단체 회장님과 공동대표님, 실무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10대 아젠다 발표해 주시지요. 사회복지 정책 10대 아젠다. 하나, 보건복지 분리,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둘,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 서비스위원회 설치 운영. 셋,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넷,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다섯, 복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 여섯, 지역별 복지 격차 해소. 일곱,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여덟,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전달 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아홉, 시설 종사자 안전 및 처우 개선 강화. 열,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이상이 사회복지 10대 아젠다였습니다. 정서광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각 협회별로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협회에서 희망하는 사회복지 아젠다를 살펴보고 함께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젠다 전달 시 퍼포먼스를 해주실 20개 단체별 대표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 가족복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20개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차례로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을 위한 빛을 밝혀주시겠습니다. 빛을 한 분 한 분 밝혀주실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세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아동복지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을 위한 빛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께서는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 세 분이 무대 중앙으로 올라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단체별 아젠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선 후보들께서는 앞으로의 정책에 크게 반영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동과 노인, 장애인, 청년 대표 그리고 각 협회 대표님께서 무대로 올라오셔서 아젠다를 책자로 담은 아젠다를 전달을 하고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책자로 엮은 우리의 아젠다, 사회복지 아젠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하시면, 후보자 하시면 저희 소원입니다. 대통령님이 되시면 저희 소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소원입니다. 대통령 되시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네. 예, 저희의 소원입니다. 대통령님이 되시면 저희 소원 꼭 이루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책을 지금 드려야 돼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에게도 소원 말씀하시지요. 후보님. 좋아요. 후보님에게 지금 소원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사진 촬영으로 바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 전달을 하신 만큼 사진 촬영을 잠시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피켓 준비가 되셨지요? 피켓을 모두 머리 위로 힘껏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과 사회복지계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슬로건을 다 같이 외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방송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슬로건을 크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복지 강국, 화면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들과 함께 우리 크게 외치면서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우리의 희망 하면 복지 강국이라고 구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우리 앞에 계시는 대선 후보들은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한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 다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님들 먼저 자리로 내려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모두의 약속의 시간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후보님들은 먼저 자리로 내려가 주시고 나머지 분들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정돈이 되는 대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개 단체 대표님들도 차례대로 이제 자리로 내려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 보건복지 분리,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 지역별 복지 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전달 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 종사자 안전 및 처우 개선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이렇게 10대 아젠다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계가 정말 힘겹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힘겨운 순간에 다 같이 화합하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비전을 들을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선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에 대선 후보들은 각각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복지강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이재명 후보님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아쉽지만 참석을 하지 못하셨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라는 귀한 행사를 열어주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기둥이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사회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살피며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 그늘이 있습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 높은 자살률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 실패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는 외롭고 힘든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만큼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복지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의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두툼하게 보호하고 서민 중산층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두터운 사회 안전망이 다시 성장의 바탕이 되는 선순환 복지 국가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양한 양질의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 분야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의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지역별 불균형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사회복지 분야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할 때에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복지 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을 위해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개개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손쉽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 전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복지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지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과 처우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소득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복지국가의 큰 방향 안에서 살펴봐야 할 사회복지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달받은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와 각 협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공약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이분들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희망이자 미래인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충분히 듣겠다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음 일정을 위해서 행사장을 바로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송할 때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사회복지인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특히 오늘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불러서 소중한 발언 기회를 배려해 주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에 앞서서 아주 척박한 조건에서 사회복지를 일궈오신 종교계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사회복지 비전 10대 과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참겨서 저의 복지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까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철주야 사회복지 현장에서 애쓰셨던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늘 상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계와 만나면은 전 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등원했던 날 내걸었던 구호가 희망의 정치 실현이었습니다. 저 심상정은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을 만들자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정의당이 가고자 하는 복지국가 방향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드린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함께 일하는 20대 청년 동료에게 어떤 나라가 복지강국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또 갓 태어난 아이의 분유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또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22살 강도영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혼자 간병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병원비와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해줘야 하는 간병의 고통은 오롯이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재산도 일자리도 없었던 청년에게 사회가 모든 것을 떠넘겼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 가난과 질병이 여전히 개인의 몫으로 되고 있다는 것,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6달러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소득의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당 인구 5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3050 클럽에 진입한 7번째 나라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부는 흘러넘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신기루처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부자인데 시민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성과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간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가 하위 50%보다 무려 52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은 선진국인 서유럽 국가에 비슷하지만 부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불평등을 완화할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빈곤층을 위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또 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활사업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어르신 70%께 지급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부러워했던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제도도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법과 제도적 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웬만큼 갖춰져 있습니다. 제도만 보면은 선진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외형만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복지국가입니다. 복지 지출도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6% 증가했습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7.7%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듯 여전히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원은 충분치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제도는 복잡하고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제공됩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합니다. 복지 지출이 증가한 만큼 시민의 삶도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도만 갖추었지 실질적인 내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수는 여전히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물고 정부가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 부담 이외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 상해, 폭력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복지국가를 만들자, 복지제도를 강화하자고 말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인들이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한 복지국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복지 현장을 만들고 갖고 오신 분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세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부담을 민간에게 오롯이 떠넘겨 왔습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 구분을 넘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그 자부심의 방향을 미래로 함께 돌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른 차원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행복도는 OECD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입니다.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위험은 매우 크고 강력합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왔던 돌봄, 민간 지원에 의존했던 저비용 사회복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을 조금 늘리고 사각지대를 약간 줄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외로움도 새로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삶을 덮치기 전부터 외로움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노년 남성의 15%는 2주 동안 다른 사람과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극단적 외로움은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합니다. 저는 이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하는 직장인에게 아이를 돌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 나이 드시고 몸이 편찮은 부모님을 찾아갈 수 없다면 아이와 부모를 돌보고 싶은 마음과 달리 함께 할 수도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관계를 파탄내기도 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봄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더욱 확실한 보장, 확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우리의 복지는 달라져야 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소외된 시민이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이 자부심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내놓은 주 4일제 공약 역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수당, 무상의료가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겠냐면서 이상해서 현실로 내려오라며 비웃음도 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진보정당에서 주장했던 제도들이 도입되었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정당들이 자신들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복지국가를 거슬러 돌아가지 못합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진보정당이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심상정 정부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앙 차원의 소득보장 정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지역별 복지 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 체계로 사회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개편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임금 격차 해소, 안전 강화,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이 꿈꾸는 복지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태어난 환경에 따라, 가정 형편에 따라, 가족 구성에 따라,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삶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은 저 심상정의 꿈이기도 합니다. 선한 의지로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복지국가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비전 들어보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그 약속의 힘 믿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우리의 희망, 복지 강국,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먼저 K방역 관련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던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대구에 의료봉사를 갔을 때 동산병원 주변 인도, 차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주변이 공포에 휩싸였던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건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요양기관 집단 발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정말 어려운 그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감염병 고위험 시설에서 대상자와 동고동락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부양 부담과 돌봄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IMF 환란 이후에 본격화된 양극화는 진보 정부도 보수 정권도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키기만 했고,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간극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환경적 변화들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정책이 더욱 절실해졌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중에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는 없겠지만 국가를 운영하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반드시 일하면서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서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만 약 97조 원에 이르렀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 중복되어 낭비되는 복지 예산이 많고 부정수급 등으로 복지 예산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제 복지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고 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K복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진보, 보수, 막론하고 선심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는데 이와 같은 퍼주기식 복지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후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합을 통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원칙 하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 재원을 제대로 쓰고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현금성 복지보다 서비스 복지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책의 목적에 맞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임금 격차 줄이고 종사자 안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폭력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꼭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협의회에서 사회복지 정책 10개 아젠다를 제안하셨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저는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 외에도 제안하신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복지 격차 해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이러한 아젠다들은 모두 보편 타당하다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해 온 것들입니다.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고 대통령이 되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확보될 수 있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현장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비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3분의 비전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단 한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 약속의 이야기들 여러분 청해 들으신 만큼 이 3분에게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의 약속들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효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